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개편 상황을 반영한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커리큘럼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은 이렇게 우리가 문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25년도 개편된 상황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독해는 똑같습니다. 독해는 똑같아요. 사실적인 문제가 좀 나오고 추론 문제도 나오고 순서 배열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는 똑같아. 빈칸 찾기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독해는 달라진 게 없다. 화법 작문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거 없이 고쳐쓰기, 표현하기 다 똑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이쪽이겠죠. 그렇죠? 문학이 좀 달라졌어요. 문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문법은 독해 지문을 이용한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다 암기해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독해 지문을 줘요. 지문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봐 라고 하면서 문제를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지문에 많은 정보들을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 라는 유형으로 바뀐 거죠. 문법 문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학입니다. 문학 역시 예전에는 고전 같은 경우에는 다 뭐 했어야 돼요? 해석.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했어야 되고 주제도 막 암기하고 시어의 의미도 막 암기하고 여러 가지 암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써놓는 거예요. 해석해놓고 막 해설해놔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 글에서 여기 해설해 놓은 거를 통해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니? 라고 나와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문학도 뭐예요? 독해 지문 속에 정보를 줄 테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한 게 맞는지 틀린 건지를 찾아라.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문학도 뭐 시어를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외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문학 문제를 풀면 된다. 다음 어휘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한자성어와 한자어는 더 이상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어휘가 지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독해 문제가 나오고 그 독해랑 같이 세트 문제로 나와요. 세트로 나와가지고 그 한 부분에다가 줄을 쳐놓고 A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꿨을 때 가장 유사한 거,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맞춤법은 좀 아셔야 됩니다. 맞춤법이라든가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왜? 요쪽 작문하고도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 맞춤법 정도까지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직구 갈게요. 직구 넘어갑니다. 뭘 하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문법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정보를 주니까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학하고 문법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을 읽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에 나와 있는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말하듯이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듯이 그렇죠? 그 정보 지문만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추론한다? 이거는 사실상 합격하기 위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위한 우리가 문제풀이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문제를 거의 20분 혹시 조금 더 넘어가면 23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잘 모르는 보통 일상적으로 쓰이지도 않는 그런 문법의 용어들을 내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추론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요. 1시간 정도 주면 20문제를 1시간 정도 두면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죠? 하나씩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별로 시간 들고 아주 조그마한 20분 정도의 시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에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추론한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개념, 용어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전만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암기할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우리가 한 권으로 끝이라고 하는 기본 이론서 같은 거 보면 앞 페이지 한 35페이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35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개념 정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려요. 인사혁신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네, 풀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 방법은 아니다. 풀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만큼 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의 용어는 알아야지. 적어도 뭐 속재학 모티프가 뭔지 아니면 감정이입이 뭔지 이런 것들의 문학의 용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그래야 얘가 해설을 해놨다 하더라도 지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할 때 그 용어들을 알아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도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전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휘 파트는 한자나 한자성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맞춤법은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논리 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피셋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피셋 유형에서 몇 부분만 따갖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더 넘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셋 유형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논리 퀴즈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오히려 이게 우리 쪽에서는 효자의 어떤 문제, 그렇죠?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출제 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 그래서 문항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저희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한번 예시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낼 거야. 그죠? 그 예시 문제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어휘는 한 개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논리부터 얘기할 거예요. 아까 논리 퀴즈라고 하는 그쪽이죠? 세 문제 들어갔다.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딱 공부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다 말한다. 그죠? 이거고요. 요걸 보세요. 좀 특이한 걸 본다고 한다면 여기 사실적 독해하고 추론적 독해 얘를 보셔야 되는데 추론적 독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 독해 파트는 12문제 정도도 똑같았어요.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12개 정도의 문제수가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사실적 독해가 거의 한 10개? 뭐 추론적 독해가 2-3개? 뭐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추론적 독해가 많아졌어요. 어머 그럼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요걸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요. 문법 지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문법의 문제를 여기다가 속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법의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추론적 독해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론적 독해가 더 많아 보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도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문학에 해설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설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문을 해석하세요. 그렇죠? 문학도 요게 2지문 정도가 여기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론적 독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4개 빼보세요. 문법하고 그다음에 문학하고 4개를 빼면 3개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추론적 문제는 2-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다. 똑같다.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도 2문제라고 그랬어요. 문학과 문법 부분이 요게 속하다 보니까 추론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시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문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 정도 본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4문제 먼저 맞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3개 중에서 한두 개만 추론적 독해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 지문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거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우리가 계속 연습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추론 쪽 독해가 많아졌다는 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문학 들어갔고 문법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추론 쪽 독해도 똑같은 한 3문제 예전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추론 문제는 한두 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우리 합격 컷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예상이에요. 예상. 네, 이건 예상 아니에요. 이 합격 컷은 예상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2023년도 국가직의 평균 합격 컷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다 합쳐가지고 평균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9점 정도가 89점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 컷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 국어 컷이에요. 예상. 그러니까 89점 맞은 분들이 그렇죠? 국어 점수 합격하신 분들 그렇죠? 합격하신 분들의 국어 컷은요 9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높아야 돼요. 그죠? 아, 내가 90, 89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의 점수가 좀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 점수대를 이 좀 낮게 나오는 전공 과목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 점수대를 끌어올려가지고 합격 컷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90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합격을 하기 위한 국어 공부와 그냥 점수가 나오기 위한 국어 공부는 다릅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셨을 때 80, 85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 정도 듣고 그다음 문제만 많이 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85, 80, 85 이렇게 나오시죠? 그분들은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90점은 무조건 넘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합격 컷에 조금 안심을 하려고 한다면 한 문제 정도 틀리는 95점까지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쪽도 보세요.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직은 더 커지잖아요. 제가 이거 예선 국어 컷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해커스 공무원 저희가 합격 예측 서비스 하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예상해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국어 점수의 컷이 좀 높아야 된다. 많이 높아야 된다. 한 문제 정도까지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라는 거 웬만한 건 다 해야지. 문법 문제 아예 그거 한두 개 틀리고 한두 개 틀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다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만점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실수를 한두 개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퀴즈도 어려운 것도 빼고 그다음에 또 뭐 문법 좀 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꼼꼼하게 모든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커리큘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요. 이렇게 갔는데 제가 요번에 스텝을 1, 2, 3, 4 해가지고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스텝 빵, 제로. 이건 뭐냐? 생기초인데 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는 이 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를 한번 맛보기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스텝 1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스텝 1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텝 1의 기본 이론입니다. 한 권으로 끝. 그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론에 대한 모든 것들, 그렇죠? 전 영역에 대한 올인원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강하세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4년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꼭 들어야 되나요? 들으세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고 기존 문제를 좀 갖다가 이제 한번 시험을 보신 분들도 빠르게 수강하세요. 왜냐면 독해 파트가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좀 책을 완전히 개편시켰고 또 그 어법,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 달라지는 요소도 좀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다시 우리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거는 2배속, 3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은 꼭 들으셔라. 그다음에 처음
초시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공부를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개념을 강화시키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인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올인원 내가 쫙 한번 해봤는데 난 문법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라든가 아니면 독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난 독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그럼 독해 파트 영역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법하고 관련된 파트에 개념 강화 수업이 강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독해 파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휘,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논리 논증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조금 더 풀고 싶어 이쪽은 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는 수업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다 하세요.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공부들을 쫙 다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올인원 독해. 그렇죠? 지금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올인원 독해 하시면 되고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도 이미 강의에 올려져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2025년도 개편된 문법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교재가 한번 나올 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려고. 그렇죠? 여기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문제도 많이 풀고 문제도 많이 풀고 그다음에 개념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리 논증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한 11월 정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화시켜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요거요.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시고 하프 모의고사 한번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20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프 10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10문제 모의고사로 천천히 이쪽 하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7월과 11월에 그러니까 7, 8월과 11,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재시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출 다시 한번 풀 필요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초시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출문제가 선생님 개편되는데 기출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기출 없어요. 없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저희가 문법 문제와 그다음 문학과 그다음에 한자 성어 그쵸? 한자나 한자 성어. 그래서 한 3, 4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특히 독해 문제가 달라지는 게 없죠. 독해와 화법작문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15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기존 문제의 독해와 작문 화법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 기출 문제풀이 그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텝 4입니다. 여기로 가셔가지고 드디어 만들었어요. 모의고사 50일 완성이 나올 겁니다. 1월에 시작할 거고요.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매일 20문제씩 매일 한 회씩 푸는 거야.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여기 1월 달부터예요. 1월 달부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속 문제 풀면서 독해에 대한 감을 익히고 그죠? 그다음에 논리 논증 같은 것도 계속 풀다 보면은 그냥 딱 정해지잖아.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는 거니까 공식을 딱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문법도 계속 반복.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제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암기하고 그리고 독해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하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에 매일매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50일 완성으로 해가지고 50회 모의고사 문제집을 내려고 합니다. 착착착착. 이거 내는데 첫 문제 문제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실전 동영 3월 달에 원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국가직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실전 동영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50일 완성하시고 1, 2,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거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주 첫 문제 푼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다 준비를 이거는 꼭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쭉 가야지. 그쵸? 쭉 가야 돼. 그죠? 그다음에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 다 해라. 내가 만약에 한 개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재시생 분들도 다 해라. 단지 재시생 분들은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서는 안 해도 된다.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막 5월, 7월, 막 9월이라도 괜찮아. 이때 보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 좀 너무 늦게 봤어. 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단기 완성 커리큘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 혹은 국어의 능력이 특출나. 옛날에 막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1등급이야. 지금도 문제를 풀었더니 막 한두 개밖에 안 틀려. 다 맞춰. 그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커리큘럼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갑니다. 얘를 빼세요. 얘를 빼세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다음 하시고 이거 하시고.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거보다 더 줄이고 싶어요. 저는 능력이 너무나도 축출나가지고 이거 말고 저는 최단기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기본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조 50일 완성. 그쵸? 그러니까 기본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능력 특출나고 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감을 만들면 돼요. 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초단기로 이렇게 할래요. 아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내가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스텝을 밟는 게 맞아요. 1 가고 2 가고 3 가고 4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빼야 된다면 1, 2, 4 이렇게 가라는 얘기고. 그쵸? 근데 더 굳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1하고 여기 4 얘네들만 하시라는 얘기고. 하지만 1, 2, 3, 4 스텝 밟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수니까 얘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이것까지 해야지 합격. 제가 이렇게 떠났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1, 2, 3, 4를 하지만 두 번째는 1, 2, 4까지는 반드시 해라. 말씀드립니다. 1하고 4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내가 지금 문제 풀어도 한두 문제 틀리시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수 이런 분들한테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초시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셔야 돼요. 1, 2, 3, 4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초시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흔들려. 그래도 1, 2, 3, 4 다 하셔야 돼요. 초고수들 한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하고 4만 하셔도 되지만 2도 반드시 하셔야 합격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초시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다 하세요. 아이, 왜 빼고 뭐 하고 하는 게 있어. 다른 과목 해야 돼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3까지 많지도 않아. 강의 수 제가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지금. 그쵸? 제일 많은 건 기본이론 강의일 거예요. 기본이론 강의 아무리 해봤자 50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들은 한 24강 이 정도에서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선 그것조차도 안 한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3까지가 12월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시고 1월부터는 계속 문제풀이 하자는 거잖아. 그때부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 전에도 좀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전공 공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요. 저는 12월까지 끝내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쭉 드렸고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다음 여기를 보시면 여기요. 교재명 쭉 써놨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카페에다가도 제가 교재명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쭉 나와 있어요. 네. 다음 요거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요. 시민숙의 훈민정음을 좀 바꾼 거, 순민정음 있습니다. 그러면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아니면은 시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요. 신민숙 국어 네이버 카페에 가가지고 신민숙 국어 치시면 나옵니다. 이 카페 들어가시면은 질문도 이쪽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조교분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 다른 그 학생들 수험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서로 막 질문 남기고 막 이러거든. 스터디도 여기에서 막 다 같이 조임해져 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수가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정보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도
또 문제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벤트도 다양하게 합니다. 질문도 여기서 받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지금도 막 운영 중인데 여기 신민수 국어 치면 카카오 오픈 채팅 가서 치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맞춤법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맞춤법하고 한자성어와 한자어를 드렸는데 한자성어와 한자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춤법하고 매일매일 속담 관용구 이런 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맞춤법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야 찌개가 아이야 여이야 아이야 어이야 된장찌개 막 이럴 때 그죠? 그러면은 그건 아이야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있게끔 문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답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답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틀렸네 안 틀렸네 이렇게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오픈 채팅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올려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추가 채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한 8시 전에 모든 그 자료가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3가지 우리 함께 하자는 커뮤니티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저희 2025년도 개편 사항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첫 해는 절대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뽑아서 잘 공부하신다면 나올 만한 것들만 뽑아서 잘 공부만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도 신민수가 함께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